강남 한복판 28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76세.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녀의 결혼식 비용 5천만 원을 거절했던 할머니, 그로 인해 가족들과 소원해졌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장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돈을 둘러싼 가족 갈등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38평 아파트에서 76세 할머니 박순자 씨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녀가 40년 전 남편과 함께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 현재 시세로는 28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가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45세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지혜는 40세로 전업주부였습니다. 손녀 예린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죠. 가족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순자 할머니가 전세금을 대준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며느리 지혜가 손녀 예린이와 함께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듯 굳어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오늘 와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우려오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 어머니, 예린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린이는 아직 대학생인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차를 따라 거실로 나왔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가 벌써?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니? 예린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남자친구는 의대생이에요. 3년 선배이고 올해 졸업해서 내년에 인턴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렇구나. 좋은 사람 만났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순자 할머니는 뭔가 더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좋은 일 아니야? 지혜가 한숨을 쉬며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은 결혼 비용 때문에 그래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얼마나 든다고? 최소한 5천만 원은 있어야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요. 예식장 대관료만 해도 2천만 원이고 음식값, 사진, 드레스까지 합치면.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경제 사정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수 아빠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지혜는 말을 흐리며 순자 할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시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돈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예린이 결혼식 비용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저축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은 돈과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생긴 대출 여력 등을 합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크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예린아, 지혜가 딸을 제지했어요. 무슨 소리야?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미안함과 죄송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싫다는 마음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식장 예약도 해야 하고. 지혜가 재촉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혼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오는데 혼자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혼자 왔네. 네,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민수는 거실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지혜가 와서 예린이 결혼식 비용 얘기했죠? 그랬지. 어머니, 사실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지혜 말이 맞긴 해요. 요즘 결혼식이 워낙 비싸서.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마저도 결국 돈 얘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시죠? 예린이가 꼭 그렇게 큰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신랑 측에서도 기대하는 게 있고, 체면상 너무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실 순자 할머니 자신도 젊었을 때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거든요. 그냥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히 식사나 한 게 전부였어요. 웨딩드레스도 빌려 입었고 사진도 몇 장 안 찍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눈에는 그런 소박함이 초라함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며칠 더 지난 후 이번에는 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신랑 쪽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시고 어머니도 대학 교수세요. 그런 집안에서 우리 예린이를 맞아주시는 건데 너무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격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뭐라고 했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린이 남자친구가 살짝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준비가 제대로 안 될까 봐서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가 무시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체면을 세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설렘과 꿈들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모든 것이 돈으로 측정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내일 오후에 시간 있니? 집으로 좀 와줘. 어머니 결정하신 거예요? 응, 얘기할 게 있어. 다음 날 오후 지혜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머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예린이 결혼식 비용을 도와줄 수 없겠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요? 혹시 돈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돈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식이라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희는 정말로 예린이의 행복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남들 눈치만 보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린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어봤어? 그 아이는 그렇게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예린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후회? 누가 후회한다는 거야? 신랑 쪽 집안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린다고 생각하면.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겉보기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식이 크든 작든 상관없지 않을까?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달라요. 모든 게 스펙이고 체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옛날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우리 예린이가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무시? 누가 무시한다는 거야? 신랑 집안에서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시면 나중에 예린이가 시집에서 어떤 소리 들을지 뻔하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논리에는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고 안 도와주면 며느리와 손녀를 무시하는 거라는 식이었죠. 지혜야 나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이 아파트만 해도 28억이 넘어요. 그런데 손녀 결혼식에 5천만 원도 아끼신다는 게 말이 돼요?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매주 안부 확인하고 아플 때마다 병원 모셔다 드리고 명절 때마다 음식해서 가져다 드리고.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에게 잘해준 것도 결국 계산적인 행동이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한테 잘해준 건 내 돈 때문이었구나. 어머니,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잘해드리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중요한 일에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한동안 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완전히 입을 다물자 결국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순자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며칠에 한 번씩은 누군가 안부를 물어보거나 들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며느리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순자 할머니를 못 본 척하며 지나가 버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어요. 다음 주에는 아들 민수를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어머니 생각을 바꾸실 마음은 없으세요? 무슨 생각? 예린이 결혼식 말이에요. 지혜가 너무 속상해해서.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지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도 이런 부탁드리기가 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서 진정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돈 얘기로 귀결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 후로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예린이만큼은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예린이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엄마인 지혜가 할머니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홀로 저녁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돈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과 서러움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박순자 할머니시죠? 택배가 와 있는데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관리사무소에 내려가 보니 예린이 이름으로 보낸 택배가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택배를 열어보니 결혼식 청첩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청첩장에는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립니다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결혼식은 작은 규모로 조촐하게 진행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첩장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린이는 결국 할머니의 뜻을 따라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을 거예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청첩장 잘 받았어.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며? 네, 할머니. 사실 저도 그게 더 좋아요. 너무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서요.
엄마는 뭐라고 하지? 예린이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조금 속상해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결정한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힘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 집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였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예린이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예린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첩장을 받았지만 정말로 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한 상황에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예린이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예린아.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 왔어? 예린이는 평소보다 야윈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집안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예린아, 나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셔야 진짜 완전한 결혼식이 될 것 같거든요.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해? 엄마는 별 말씀 안 하세요. 아빠는 할머니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예린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결혼식에 순자 할머니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는 어떻게든 할머니가 와주었으면 했어요. 할머니, 저희 결혼식 정말 작게 해요. 양가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호텔 작은 연회장에서 점심 식사 정도로만 할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남자친구 가족에서 절반, 저희가 절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랐어요. 처음에 며느리가 말했던 5천만 원과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네, 할머니.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진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와서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린이는 할머니에게 결혼식장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가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한복을 꺼내서 입고 예린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챙겼습니다. 금반지 한 쌍이었는데 순자 할머니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소규모였습니다. 하객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예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린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비록 드레스는 대여한 것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만큼은 그 어떤 비싼 드레스보다 아름다웠어요. 우리 예린이 정말 예쁘다.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에게 금반지를 선물로 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받아라. 그때 민수와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지혜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결혼식이라는 자리를 의식해서인지 인사는 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응. 민수가 중간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자리는 앞쪽에 마련해뒀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린이와 신랑이 입장할 때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식은 정말 간단했어요. 식순도 짧았고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생각보다 좋아 보였어요. 특히 신랑의 어머니가 예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식 규모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신랑의 아버지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과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박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식사 시간에 순자 할머니는 신랑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이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 예린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예린이가 이렇게 착하고 현명하게 자랐나 봅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순자 할머니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예린이를 정말 좋아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예린이가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할머니와 사이가 좋다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부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린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운데로 오세요. 가족의 어른이시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와 신랑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다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는 좋았지만 앞으로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예린이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니? 제주도에 4박 5일 다녀왔어요. 짧았지만 정말 좋았어요. 신랑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예린이 잘 부탁한다. 신랑은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예린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고 할머니에게도 정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작은 아파트지만 놀러 오세요. 예린이가 할머니 오시면 요리해드리고 싶다고 하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했어요. 적어도 예린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혜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결혼식 이후로도 거의 연락이 없었고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홀로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급히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건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문이 열린 채로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발견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관리소 직원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와서 순자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민수가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가족들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민수는 가슴이 찔렸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지혜와 예린이도 곧 병원에 도착했어요. 예린이는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혜도 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틀 후에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뜨자 가족들이 모두 병상 주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예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예린아,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다. 순자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손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앞으로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지혜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아파야 가족들이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퇴원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를 구해드릴까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다. 나는 혼자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민수야, 나는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요양보호사까지 두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삶,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할머니, 아직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젊은 변호사가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니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적지 않은 주식까지 합치면 총 재산이 30억 원이 넘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가족들은 순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던 일 이후로 조금 더 자주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어색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준호가 진심으로 맛있어하며 먹는 모습을 보니 순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어요. 예린아, 결혼 생활은 어때? 네, 할머니. 정말 좋아요. 준호 오빠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적어도 손녀의 결혼만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린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 아기가 생겼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우리 예린이가? 네, 할머니. 이제 3개월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예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증손자를 갖게 된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이름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에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예린이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기도 못 보시고.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순자 할머니가 평소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오셔서 공개하겠습니다. 민수 가족과 예린이 부부가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는 건강했지만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내 아들 민수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들로서 책임감도 있었고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힘들었을 거야. 너에게는 예금 5억 원을 남긴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느리 지혜에게.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원래 어려운 법이니까. 너에게도 2억 원을 남긴다. 지혜는 놀라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손녀 예린이에게.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내가 선택한 소박한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고마워. 너에게는 이 아파트와 나머지 모든 재산을 남긴다. 예린이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그리고 예린이의 남편 준호에게. 우리 예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마워. 너희 부부가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더 소중한 거야. 예린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 돈이 없어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줬고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줬거든. 그래서 예린이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남기는 거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벌 주는 게 아니야. 사랑의 크기에 따라 나는 거야.
앞으로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박순자 올림.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모두들 말이 없었어요. 민수와 지혜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예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예린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느끼며 울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오르셨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와 지혜는 예린이에게 유산 문제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했어요. 예린이는 할머니가 남긴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순재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 순자에서 따온 거였어요. 할머니 순재가 할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클 것 같아요. 예린이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민수와 지혜도 이제는 진심으로 예린이 가족을 챙겨주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린아,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 할머니께서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돈이 있잖아. 그걸로 너희 도와주는 게 할머니 뜻에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은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예린이는 가끔 할머니 생각을 하며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순재에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순재야,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어.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순자 할머니의 유언장 한 장이 바꾼 것은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의 마음을 되돌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린이 가족은 매년 할머니 기일에 모여서 할머니를 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재가 자라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고 가셨구나. 민수가 말하면 지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린이는 아들을 안고 말합니다. 순재야, 할머니처럼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자.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체면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그 진리 말이에요.